공소장 전 단계까지 쓰기 직전까지 갔던 어떤 감찰 기록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뉴탐사 민들레라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좀 했죠. 그래서 어미준 그 반부패 부장으로 얼마 전까지 있었죠.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 혹시 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이제 문제 제기해서 폭로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보도하느라고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일단 자료를 입수하는데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걸 이제 크로스 체크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또 한 2, 3개월 걸렸고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아무튼 이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추적은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 리포액트라는 사이트를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에 제가 어미준 검사는 이러이런 의심이 되니까 박범계 당시 법무장관한테 징계하고 빨리 수사해라.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었어요. 한 6시간 기억들 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3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실은. 근데 저는 이제 의심은 되지만 증거는 없어가지고 그냥 애 같아가지고 그냥 막 1인 시위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폭로를 했는데 어미준은 여전히 건재하고 또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하고 있고 지금 저에 대한 수사도 그것과 또 좀 어떤 보복성이 아닌가 사실은 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게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과제죠. 어미준은 끝까지 제가 더 밝혀내서 뭐 꼭 처벌 공소시효 지났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또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그저께도 어떤 모 국회의원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다음 검사 탄핵은 어미준을 해라. 감찰 자료 내가 다시 갖다 주러 가겠다.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실은. 참 그 기자들이요, 그 검찰이라든지 이런 그 권력 기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도 세무조사 쪽도 위험도 있고 또 기자 개인이 또 고소고발을 당해서 저는 압수수색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런 권력 기관을 다루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시민들의 후원으로 시민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언론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격려를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기자들도 권력기관을 대할 때 그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고 저도 제도권 언론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시민들이 후원하는 그 기관에서 언론사에서 일할 때는 말도 중간에서 필터를 거의 거치지 않게 돼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재현 기자가 어미준 검사를 지금 지목을 해서 딱 하는 저 말은 기성 언론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얘기를 굉장히 지금 용기 있게 한 거거든요. 네. 보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뉴탐사 쪽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저기 허재현 기자가 저희 옛날 열린공감 TV 더 탐사를 거쳐서 뉴탐사까지 같이 이렇게 제가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서 허재현 기자가 가지고 있는 기자로서의 역량을 지금 계속 살릴 수 있는 걸 보면 저 너무 다행스럽고 지금 워낙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언론 탄압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사에서 유능한 기자들이 지금 계속 엑소더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자들이 사실은 어디 가서 지금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이제 플랫폼들이 없는데 허재현 기자의 가장 성공적인 저하고 협업 이런 사례들이 그런 레거시 미디어에서 더 이상 이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절망해서 나온 기자들이 우리 허재현 기자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 뉴탐사를 통해서 계속 모험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좋겠습니다. 그냥 하신 말일 수도 있긴 할 텐데 제 입장에선 성공 사례라고 해주시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는
너무 감동스러운 게 사실 저는 기자로서 제기를 할 수 없을 거라고 고민했던 기간들이 꽤 길었거든요. 여러분 저의 아픔을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하신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성공하고 있나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인간은 영어가 되잖아요. 아이고, 네. 올해 예,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좀 며칠 전에 저희가 그 마포동 RTV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그 김건희 특검법 그 통과되는 과정 우리가 생중계했잖아요. 그때 이제 허재현 기자를 이제 저희가 그 도움을 요청을 해서 같이 쭉 지내는데 갑자기 점심을 먹으러 저하고 딱 단 둘이서 참 오랜만이에요. 단 둘이서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데 거기 뜬금없이 저한테 그 거의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한테 갑자기 나한테 던졌던 질문이 그런데 선배 강 선배하고 박대웅 선배한테 저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제가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너는 너무나 나에게서 소중한 존재야 이런 얘기를 너무 간지러워서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이런 또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시네요. 자칫 조금 위험할 뻔했는데요. 네, 아무튼 허재현 기자가 올해 2023년에 정말 함께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왜냐하면요, 허재현 기자가 지금 영상에는 잘 안 나왔지만 압수수색 할 때마다 경찰을 완전히 그냥 제압해버리는 허재현 기자만 나타나면 경찰들이 오금을 절여요. 근데 본인이 또 당하니까 선배 언제 와요? 언제 와요? 택시 아니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아니 근데 그때 당에서 저도 갈 때 보니까 와 정말 먼 길을 그때마다 온 거였구나 한다면 달려서 아침에 생각했어요. 출근길이 왔는데 갔더니 너무 막 허재현 기자가 완전히 더 탐사의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는 완전 조자룡 저리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다닐 때는 그냥 연약한 고양이 한 마리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다 하던데요? 네, 할 말은 다 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좀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마음이 너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참 자기 일은 감당을 못하나 봐요. 그렇죠? 네. 함께 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지사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겉으로는 태어난 척 있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당황하고 가슴 떨림을 숨기고 있었을까를 같이 경험했던 순간이었어요. 정말 강진구 박대현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집 가까이 모여 살면 안 돼요? 집이 너무 멀어요. 시키려고 그러지. 일 많이 시키려고 그러지. 앞에 보면 바로바로 가게. 예. 좀 가까이 모여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늦게 끝나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결과적으로 지내놓고 보면은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 압수수색을 당해야 진정으로 열심히 산 기자로서 인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 촛불 집회 때 그 우리 송영길 대표 이제 사모님 남영신 여사가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한참을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가셨는데 정말 송 대표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영장이 기각되길 참 간절히 기원했는데 안타깝게 영어의 몸이 되셨죠. 그런데 사모님이 저렇게 굉장히 씩씩하고 거의 이제 투사로 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를 이제 외려 이제 뭐 제가 또 무슨 일로 상처를 받았을까봐 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려고 와서 한참을 이제 얘기를 하고 가시고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갔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이 구속영장 두 번의 그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구속이 됐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제 가까운 사람들이 또 저렇게 아픔을 겪고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어쨌든 다시 한번 저를 지켜주셨던 5만 명의 시민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그때 그 시민들의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 남영신 여사님 잘 지켜드려야 되겠다. 각오도 하고 방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문자로 그 송영길 대표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샌프란시스코 이제 성당에서 이 검찰 권력 그 남용을 이제 규탄하는 이제 짤막하게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그 한 20분 정도 되는 토크 콘서트를 어떤 좀 준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뭐든 도와드릴 수 있는 역할을 있으면 다들 도와드려야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송영길 대표 그리고 우리 남영신 여사님을 위한 우리 신년에 우리 따뜻한 시민분들의 위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탐사 채널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이 송영길 대표가 자유의 몸이 돼서 풀려날 때까지 함께 그 내용을 중계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압수수색 안 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도 안 당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2009년도에 벌써 이미 압수수색 기억합니다. 네. 압수수색 선배님이 구치소까지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오히려 더 심한 일을 그러니까요. 겪으셨죠. 네. 저는 구속도 당해본 사람 구속 아마 오래돼가지고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그 무슨 일로 구속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어떤 일로 구속을 그때만 해도 아마 이명박 정부가 도금 땅문서를 제가 봤다는 걸로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긴급 체포해서 접견 금지 명령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접견금지 이번에 송영길 대표도 접견금지였죠. 네. 근데 아마 이 자리에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접견금지까지 얘기하니까. 네. 그때 사실 그 이명박 정부가 탄압받은 그때 이제 양심 있는 그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때 나오셔서도 끝까지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접견 금지라고 얘기한 거 저는 사실은 대학교 때 이제 제 가까운 친구를 제가 이 붉은 물을 드렸던 한 친구가 저 대신에 구속이 돼가지고 한번 면회를 간 이후로 작년 10월 달인가 그건 한 30년 만에 처음 한번 면회를 한번 좀 갔어요. 우리 그 제보자 X가 구속됐을 때 그때 한 10분 정도 면회를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탁 나오는데 우리 이 방탄유리잖아요. 거기에 제보자 X가 손을 탁 이렇게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손을 탁 왔다 하면서 그 짧은 순간이면 그 짜릿한 동지애 같은 거. 예. 그런 게 얼마나 크게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못하게 전면적으로 지금 사모님은 또 얼마나 또 뵙고 싶겠습니까? 그런 걸 못하도록 지금 막아놓고 있는 이 정권은 천리를 저버리는 정권 반드시 짚어야 돼요. 사실 올 한 해에 이제 여러 가장 기억나는 순간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벌써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서 사실 그 강진구 기자의 구속영장 두 번에 걸친 구속영장 작년 12월 말 그리고 올해 2월에 있었던 그 연이은 구속영장 청구와 두 번 다 기각을 시킨 것도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강진구 기자 당시에 그 최후 진술 이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마조마하면서 판사 앞에서 읽었던 그 최후 진술 그 낭독했던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마침. 실제 영상은 아니고 나와서 이제 그 텍스트를 우리 방송하면서 읽었던 거죠. 이제 취재하면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때 심정을 한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수사부를 진행해 왔습니다. 왜 제가
지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의 유무죄나 부속의 당 부당을 얘기하기에 앞서 묻고 싶습니다. 비위 의혹을 받는 한 고위공직자의 차량을 추적하고 자택을 방문해 초인종을 2번 눌렀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 초유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자의 전화나 문자에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법무부 공보관을 통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고 국회 상임위 출석에 맞춰 취재를 시도하니 출입 정지를 시키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기자는 앞으로 스토킹이나 주거 침입으로 구속될 위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취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요? 존경하는 판사님,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 맞나요? 이게 법치 국가가 맞습니다. 최우진서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진술기회가 주어지면 이걸 제가 읽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미 다 나의 그 진심은 다 전달이 됐던 것 같고 이걸 굳이 낭독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제가 간밤에 작성했던 최후 진술서가 있습니다. 항상 이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다가 놓고 가면 저희가 잠깐 휴정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출만 했군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최후 진술서는 글쎄 이게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는 아니고 첫 번째 영장 실질심사 때 그때는 사실상 구속을 각오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 최영민 감독하고 둘이서 같이 이제 하는데 우리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다 같이 들어가면 여기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나는 가서 당당히 내가 할 말 다 하고 나는 구속될 것 같다. 근데 어차피 최 감독은 좀 비굴하더라도 무조건 살아나가. 그러면서 이제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최우진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쓸까 투적투적이다가 이 카프카가 쓴 그 성에 나오는 K가 있어요. 그 심판. 성이 아니고 그 심판에 그 K를 이제 신정이 돼서 그 영문을 보는 자기가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흘러 나와서 뭐 이런저런 그 공권력에 이제 알 수 없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공권력에서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른 채 최후를 맞이하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 최후 진술서의 이제 시작을 카프카가 썼던 심판에 나오는 K를 가지고 도입을 하면서 이제 심판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취지로 진술서를 썼는데 저를 잘 아시는 분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체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최후 진술서를 쭉 읽어보시고 하시는 얘기가 판사가 이걸 읽어보고서는 도무지 당신을 구속시킬 수 없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때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때 이제 왜냐하면 구속영장 심사할 때 본인 아니면 변호인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제 시민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힘이라 해야 되나요? 작년에 있었던 그 수서경찰서에서 있었던 그때 오셨던 분들 여기 계시죠?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수서경찰서에서 경찰이 당시 김시몬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저희들이 무슨 일로 그 김시몬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러 왔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경찰이 계속 그걸 설명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묻는 과정에서 경찰이 좀 무도하게 뭔가 뭐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라고 하지 이렇게 제한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시민들이 그 라이브 영상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수서경찰서로 시민들이 한 20-30명이 몰려오셨죠. 그런데 저희들이 있을 때는 경찰이 굉장히 좀 가혹하게 굴었거든요. 말도 막 하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와서 막 목소리가 완전히 스피커 수준으로 거의 메가폰 수준으로 시민들이 막 쩌렁쩌렁 울리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경찰과 면담도 하고 필요한 정보들도 다 듣고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혼자서 취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당시 수소 대첩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을.